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가지 메이트북스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최경수 작가가 지었습니다. 최경수 작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졸업 후에는 IT 전문 잡지사에서 오랜 기간 취재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이후 출판사의 기획자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경제, 기술, 트렌드 분야의 다양한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필자의 자리에서 인류가 맞닥뜨린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차분히 해석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은이의 말,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시장을 흔드는 무모한 선동가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물리학과 공학의 렌즈로 그를 들여다보면 그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문명 설계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머스크의 모습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SNS의 짧은 뉴스 피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발언들은 대개 앞뒤 맥락이 잘린 채 표피만 소비되곤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머스크의 말에는 열광하면서도 그 말이 어떤 물리학적 전제와 공학적 로드맵 위에서 발화되었는지 그 진위를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머스크의 파편화된 발언들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논리 체계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책은 인류 문명의 판도가 바뀌는 50가지 결정적 장면을 선정해 개인의 일상에서 시작해서 지구 밖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는 확장적 관점으로 구성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지우고 지능의 폭발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설계하는 든든한 나침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낭독 산책은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으로 성장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스크의 시선은 사무실 안의 화이트 칼라를 정밀 타격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인 전문가의 노하우를 문명의 진보를 가로막는 시스템적 고비용 구조로 규정했는데요. 인간의 뇌라는 육체적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면허는 곧 권력이었죠. 하지만 그 지능이 무한 복제되는 네트워크로 이식되는 순간 지식의 가치는 추락합니다. 전문직의 종말은 단순한 일자리 소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고했던 지식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문명적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시스템이 전면에 등장하면 믿음의 근거는 계산된 정답률로 옮겨갑니다. 과거 인쇄술이 책을 대중화해 성직자와 귀족의 권위를 무너뜨렸듯이 지능의 독점 시대도 해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지능은 특별한 자산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시스템이 쏟아내는 결과물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실용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 테슬라 AI 데이에서 로봇 옵티머스가 등장했을 때 머스크의 시선은 로봇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피로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수술의 편차는 머스크가 보기에는 공학적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결함이었고 극복해야 할 시스템적 오류일 뿐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거장의 손길을 경외하는 대신에 어떤 기계가 맡아도 동일한 결과치를 내놓는 정밀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병원은 인술의 장소가 아닌 고도로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지능이 도처에 흔해진 세상에서 생명 연장 또한 관리 가능한 연산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건축을 수행하고 인공지능이 식량을 자동 재배하는 세상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는 경제의 본질을 공급의 과잉 문제로 봅니다. 자본을 공정하게 나누는 지난한 과정 대신 누구나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압도적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현재 얼마를 소유했느냐는 숫자보다 지능형 서비스망이 어떤 수준의 삶을 실시간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되는 셈이죠.
고도화된 자동화 공정은 물건의 가격을 끝없이 추락시키면서 평생에 걸쳐 자산을 비축하던 오랜 관습이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물질적 풍요를 얻는 대신에 시스템이 설계한 새로운 생존 문법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지적 노동의 무한 복제성을 문명의 생산성을 폭발시킬 유일한 레버리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지극히 냉혹하죠. 지능이 무한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로 변모하는 순간 지식에 붙은 비싼 가격표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사무 업무의 본질을 디지털 지능의 대량 보급 문제로 치환했습니다. 전문가 한 명의 직관에 의존하는 대신에 수억 개의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죠. 과거 중장비가 육체 노동 현장에 투입돼서 인간의 근력을 무용하게 만들었듯이 수많은 인력이 매달려야 했던 업무들은 이미 지능형 에이전트의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단축하는 지능의 압축이 실현되는 순간 거대한 학교 시설은 거추장스러운 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향하는 교육은 지능의 최적화 그 자체입니다. 명문대 졸업장을 예우하기보다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예고한 인공지능 튜터 시대는 배움의 낭만이 아닌 지능 생산 효율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하는 이력보다 학습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더 앞서게 되는 셈입니다. 학교의 이름값보다 시스템이 보증하는 학습 성취도를 더 신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공부는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 각자의 두뇌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주입받는 정밀한 과정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보다 로봇의 가동률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경제의 본질을 자원과 지능의 직결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금리 인상 같은 간접 처방 대신에 생산 라인을 무한 증설해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경제의 엔진은 화폐라는 숫자 누름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힘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기술이 제품을 찍어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고전 경제학의 공식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공기처럼 흔해진 세상에서 재화의 소유는 더 이상 부의 절대적인 상징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증발한 세계에서 인간이 증명해야 할 유일한 가치는 새로운 생각을 지능망에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지능이 뛰어난 소수가 시스템의 의사결정권을 쥐고 기술의 혜택을 선점하는 사이에 그렇지 못한 다수는 무상 배급을 받으며 사회적 중심부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능 기여도를 권력의 척도로 삼겠다고 예고한 지점은 냉혹한 효율 지상주의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생존은 보장하되 사회적 예우는 지능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구상합니다. 그가 설계하는 지능계급은 생물학적 계급사회의 복원에 더 가깝습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전체 지능망의 효율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스코어가 부유함의 증명보다 앞서는 시대죠. 권력의 무게중심은 이미 영토나 자본에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다루는 지능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삶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는 개개인의 업데이트 능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원초적 고민이 해결되는 찰나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형이상학적 물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결핍이 사라진 문명에서 지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머스크는 위험의 의도적 배치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안락한 지구를 떠나 사선이 교차하는 화성 개척지로 떠나는 행위는 생존 본능을 다시 일깨워 지능의 동멸을 막으려는 고도의 전략이죠. 화성행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목적을 상실한 인류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장 거대한 실존적 과업으로 읽힙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풍요로운 정적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가치 창출의 주도권을 잃은 사람들이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가상현실에 탐닉할 때 시스템의 상층부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유의 엘리트들로 재편됩니다. 인간이 운전대를 놓는 순간 자동차는 소유주의 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만 규정하는 한 자동차는 감가상각에 시달리는 소모품일 뿐이지요. 그는 자동차의 본질을 24시간 가동되는 수익 로봇으로 재정의합니다. 이제는 차의 외관이 주는 만족감보다 이 장치가 지난 한 달간 쉼없이 기록해온 운행 기록과 통장에 찍힌 결과값이 앞서게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서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는 움직이는 자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목적은 단순한 이용에서 운용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중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은 패자가 판돈을 모두 잃고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즉시 종료됩니다. 게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승자가 패자에게 판돈의 일부를 떼주어 그들이 테이블에 계속 머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가 기본소득을 시혜가 아닌 시장 유지 비용으로 정의하는 지점은 이러한 냉정한 게임의 법칙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가 언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은 인권의 승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엔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습니다. 경제의 동력은 이제 개인의 노동에서 시스템의 배분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중이죠. 로봇의 도입을 둘러싼 제도적 격변들은 이러한 흐름이 이미 실질적 체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어된 환경을 제공하는 인공자궁은 기술적 확장성을 갖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전통적 서사는 해체되고 탄생의 주도권은 데이터와 하드웨어의 영역으로 이행됩니다. 그는 출산의 본질을 재현 가능한 제조 공정으로 간주하는데요. 그가 예고한 액토라이프 시대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종의 생산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인공자궁이 출산의 주체가 되면 배양 과정의 정밀함이 신뢰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제는 아이를 누가 낳았는가 보다 배양 과정에서 투입된 영양소와 유전자 교정의 정확도를 증명하는 실시간 로그가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리함을 넘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을 남기게 되는데요. 출산이 신체에서 분리된 자리에는 기계가 길러낸 생명과 어떤 유대감을 쌓아야 할지에 대한 곤혹스러운 성찰이 뒤따릅니다. 1인 가구의 급증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머스크는 이를 관계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문명적 공정으로 바라봅니다. 인류가 성역화해온 천륜이라는 개념이 기준을 잃어가는 자리에 자율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질서가 부상하는 추세인데요. 그는 가족의 본질을 지적 성장을 위한 선택적 연합으로 간주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최적의 동반자들과의 삶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지요. 이제는 특정 관계가 혈연인가라는 사실보다 서로가 얼마나 높은 지적 공명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결과값이 앞서게 됩니다. 관계의 밀도가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시스템이 검증한 타인과의 연결에서 더 큰 안정을 얻습니다. 로봇 가격이 가전제품 수준으로 급락하면 인류는 사생활을 기계에 전면 개방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 인간의 손발을 대신하는 순간 살림과 보살핌이라는 단어에 담긴 정서적 가치는 변화의 국면을 맞이합니다. 머스크는 가정을 로봇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지능형 서비스 센터로 대체합니다. 생활을 지탱하는 신뢰의 축 역시 가족의 헌신에서 기계의 정밀함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짙습니다. 인류는 이제 기계가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 위에서 노동 없는 삶이 가져올 낯선 자유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는 경이로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문명이 가동을 멈추기 직전에 울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의 비명으로 규정합니다. 외부의 총칼보다 치명적인 위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정적이며 젊은 세대가 증발한 자리를 자동화 시스템이 메운들 향유할 주인이 없다면 그곳은 기계적 폐허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문명 엔진의 연료 고갈이라는 본질적인 결함으로 치환합니다. 출산 장려금 수치를 저울질하는 대신에 지능 문명을 유지할 최소한의 의식의 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벌어질 문명적 퇴행을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인류는 이제 풍요를 생산할 기술은 얻었으나 정작 그 풍요를 누릴 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묘한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구 붕괴를 실존적 위기로 단언하는 지점은 의식 없는 우주는 무의미하다는 그의 확고한 철학을 반영합니다. 그는 번식의 문제를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문명 자산의 유지 차원으로 파악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부유함보다 새로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출생 기록이 부의 척도보다 앞서게 됩니다. 기술이 소통의 주권을 음성에서 데이터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지탱해온 언어의 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소통의 본질을 번역의 차원을 넘어선 신경신호의 스트리밍 문제로 대치하는데요. 그가 설계하는 소통은 번역 기술의 정점을 넘어 언어라는 체계 자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대의 화술에 기대를 걸어왔으나 이제는 화술의 화려함보다 상대의 뇌가 보내는 실제 감정과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값이 소통의 진실성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단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서로의 의도를 직접 전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지식 전달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스마트폰 너머를 전망하는 머스크의 시각에는 인간의 감각 자체를 디지털 데이터로 연결하려는 거대한 야심이 서려 있습니다.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유한한 지적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는 소통의 본질을 뇌파와 데이터의 직접 교환 문제로 치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폰 없는 미래는 단순한 편의의 향상을 넘어서 인지 경로가 기술 시스템과 신경학적으로 결합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정보를 신뢰하는 기준 역시 화면을 거치는 방식에서 시각 피질에 도달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기기를 소유하는 시대를 지나 기술을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존재의 확장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인류는 짧은 생애주기 탓에 지식을 전수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점에 오른 지능을 꽃 피우기도 전에 육체의 쇠락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신체의 설계도인 유전자가 복잡한 코드라면 노화는 그 코드가 복제될 때 발생하는 쓰레기 데이터의 누적이죠. 노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태도는 머스크의 계획 안에서 시스템 비효율의 문제로 전이됩니다. 그가 예고한 수명 연장의 비전은 개인의 장수 비결을 넘어 지능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명적 업그레이드로 읽힙니다. 인간의 신체는 이제 운명적 기계에서 복구 가능한 바이오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을 고민하는 단계를 지나 낡지 않는 육체를 이끌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해야 하는 시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생명의 유통기한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체의 고유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료의 본질이 정밀한 하드웨어 정비로 변모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육체의 탈신비화라는 냉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에 갇혀 있는 한 지능의 잠재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신체를 업그레이드 가능한 모듈형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공정의 성격을 띱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진 몸이 아닌 스스로 설계하고 보수하는 육체를 이끌고 문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지구를 인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닌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불완전한 서버로 간주합니다. 중력을 극복하고 수백 명을 심우주로 실어 나르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구 본위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그는 화성을 단순한 식민지가 아닌 지구와 독립적으로 가동되는 문명 백업 데이터 센터로 규정합니다. 우주 개발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역시 국가 간의 위신 찾기에서 단위당 수송 비용이라는 경제적 수치로 이동하는데요. 화성 현지 자원을 활용한 제조 공정이 연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상에서만 머물던 문명은 행성 간 네트워크 기반의 초거대 시스템으로 재편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행성에 운명을 맡긴 존재를 넘어 스스로의 서식지를 우주적 스케일로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 다행성 문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면에 갇힌 지상의 도로는 머스크의 설계도 안에서 문명의 흐름을 막는 시스템적 동맥 경화로 분류됩니다. 모든 물류와 이동이 지하로 숨어드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상은 비로소 기계의 소유에서 인간의 정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는 아스팔트에 익숙함에 안주하는 대신 지표면은 보행자를 위해 보존하고 고속 이동은 지하 터널로 분리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이제는 집 앞이 차도인가라는 정보보다 건물이 지하 루프 스테이션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결과값이 앞서게 됩니다. 주요 거점을 잇는 지하망이 건설되고 지상의 차도가 녹지로 변모함에 따라 수평적 확장에 치중했던 도시 설계는 기술적 압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거대한 시차는 머스크의 공학적 필터 안에서 문명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지연으로 분류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순간과 처벌이 집행되는 사이의 공백에서 온갖 불공정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탓이죠. 법이 사후에 해석되는 문장을 넘어 사건과 동시에 집행되는 물리적 상수가 될 때 인쇄술이 지식 독점을 깼듯이 지능형 법률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점유하던 법전의 권위를 해체하고 재편합니다. 사법체계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준 역시 인간의 권위에서 시스템의 투명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숫자로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인간의 가변적인 감정보다 시스템의 일관된 정확도를 실질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능형 서비스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장악함에 따라 법은 더 이상 인간의 의지로 해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를 가동하는 전력망과 수도, 자율주행 네트워크는 머스크의 공학적 필터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덩어리로 정의됩니다. 전쟁의 핵심이 파괴에서 정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의 확신은 초연결 사회에서 안보의 본질이 물리적 성벽이 아닌 코드의 방어선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가 주도하는 스타링크 안보 전략은 영토 방위를 넘어 시스템이 어떤 공격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쟁의 표준은 이제 물리적 타격에서 시스템 제어권의 점유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중이죠. 물리적 파괴보다 데이터 침투를 통해 국가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게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권과 안전이 기술적 신뢰 위에 놓이면서 우리는 이제 물리적 위협보다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더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코드 주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미국의 억제력을 상쇄할 만큼 성장한다면 대만은 자연스럽게 인접한 거대 질량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할 수 없는 통합을 언급하는 흐름 뒤에는 파멸적 전쟁을 피하고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현실적인 생존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만 문제를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상징적 가치가 아닌 기술 자산의 단일 관리 문제로 파악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명분보다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지능망에 얼마나 차질 없이 공급되는가를 증명하는 결과값이 앞서게 되는 셈이죠. 우리는 이제 선언적인 주권의 시대가 저물고
거대한 기술적 중력이 국경선을 다시 그리는 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리정치는 문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왜곡하는 시스템적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개별 요구를 즉각 취합해 최적의 자원 배분안을 도출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정치인의 웅변이나 타협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가변적 가치 대신 수천만 명의 의견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거버넌스를 지탱하는 신뢰의 축 역시 정치인의 양심에서 데이터의 투명성으로 이동하는데요. 누가 더 정의로운가라는 주관적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시스템이 시민의 요구를 얼마나 왜곡 없이 반영했는가를 증명하는 실시간 로그가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닌 시스템을 직접 구동하는 운영자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고 노동이 비싸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는 무한에 가까운 로봇 노동력이 공급되는 순간 시스템적 파산에 직면합니다. 지구상의 부가 노동이 아닌 로봇 하드웨어와 연산력의 보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존의 계급 구조는 붕괴되죠. 에너지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로봇 소유주가 문명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고 기존의 국가나 정부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대행하는 하급 관리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경제적 주권을 상실한 대중은 시스템이 배급하는 풍요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편입되는 추세입니다. 문명의 항로는 이제 인간의 욕망이 아닌 로봇 소유주의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확실한 담보는 요동치는 금리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실제 전력량입니다. 경제의 본질은 신용 창출이 아닌 에너지와 연산력의 물리적 교환 문제로 수렴되는데요. 에너지 통화는 가치의 근원을 자연 법칙에 고정시키려는 공학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신뢰의 축 역시 국가의 보증에서 실시간 전력 계측 데이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폐의 기준이 신용을 벗어나 에너지라는 실질적 가치로 고착되면서 무한히 발행되던 화폐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실질적인 동력을 담보하는 전력이 새로운 경제 표준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던 신용 구조는 기술적 실체 위에서 다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은행 잔고의 숫자를 보며 부를 확신할 때 그의 시선은 실물 가치와 단절된 법정 화폐의 태생적 허구성을 파고듭니다. 전력을 소모해 지능을 생산하는 능력이 가치 척도로 부상하면서 법정 통화의 제도적 권위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보다 시스템 전체의 연산력을 얼마나 뒷받침하는가를 증명하는 결과값이 중요해집니다. 경제의 기초는 이제 신용이라는 모래성을 벗어나 연산력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부는 이제 금고 속의 정적인 숫자를 넘어 지능 문명을 가동하는 능동적인 연료로 소환됩니다. 자본의 가치보다 시스템을 구동하는 지능의 밀도가 개인의 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지표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연산의 결과물만을 편취하는 행위는 문명의 지적 토대를 갉아먹는 일종의 약탈적 금융과 같습니다. 사고 과정을 생략하는 지적 외주화가 인류를 기술의 단순 사용자로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게 머스크의 시각입니다. 그는 현 인류를 프롬프트라는 주문으로 결과를 얻으면서도 인과관계는 알지 못하는 사제들의 문명으로 간주합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회로를 닫고 시스템이 산출한 결론에 의탁하는 지적 종속화는 그가 경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주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향유자가 아닌 시스템의 기하학적 논리를 파헤치는 지식의 파수꾼으로 남아야 합니다.
인재들이 미션 단위로 모여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 보상을 나누는 체계가 구축되면 거대 법인의 울타리는 무너집니다. 출퇴근에 소모되는 탄소 발자국과 시간적 기회비용을 데이터 전송 효율로 치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도시의 기능을 거주가 아닌 연산과 연결의 허브로 재설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노동의 유연화는 인간을 필요에 따라 호출해 가동하는 시스템의 파편화 과정으로 읽힙니다. 개별 지능이 API처럼 호출되어 작동하는 환경에서 소속감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직의 명함이 주는 안정성보다 자신이 보유한 기술 스택이 글로벌 지능망에서 얼마나 유효한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는지가 몸값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중앙 관리자 대신 알고리즘이 팀을 구성하고 해체하는 기술적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직급이 사라진 자리에 실질적 기여도라는 수치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소속이 아닌 실력으로, 계급이 아닌 수치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기술적 필연의 국면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뇌가 수만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은 머스크의 설계도 안에서 문명의 멸종을 초래할 시스템적 성능 불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을 인류라는 종의 성능을 확장하는 필수 도구로 간주하는데요. 이러한 성능 확장은 언어라는 저효율 통신 수단을 폐기하는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인류의 디지털화는 생물학적 정체성을 넘어 기계적 성능을 이식받는 진화 과정으로 읽힙니다. 개인의 사유가 클라우드 지능과 실시간으로 결합하면서 자아의 경계는 희미해지는 추세입니다. 인류는 이제 순수한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쪽과 초지능과 결합하는 쪽 사이에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뇌가 외부 기기와 교류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변모하면서 그는 외부 신호가 개인의 의지보다 먼저 뇌를 점유하는 상황을 문명의 존립을 뒤흔들 시스템적 재앙으로 규정합니다. 외부 신호가 특정 감정을 시냅스에 주입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인류가 지탱해온 자유의지의 존엄은 붕괴됩니다. 자아를 신비로만 관주하는 낙관론은 머스크의 사고체계에서 시스템 보안 문제로 치환됩니다. 누군가 타인의 시각 피질에 가짜 데이터를 송출하거나 전두엽의 판단 회로에 개입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시스템의 꼭두각시로 기능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신뢰축 역시 진심에서 의식의 무결성 증명으로 이동합니다. 상대의 뇌 신호가 외부 조작 없이 본연의 신경망에서 생성되었는가를 입증하는 인증 데이터가 언어보다 더 중요해지죠. 자아를 지키기 위한 정체성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프로토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막 없이는 나라는 존재마저 조작된 신호의 파편으로 흩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행복한 추억만 남길 수 있다는 소식은 필연적인 성장이 아닌 보정해야 할 오류로 간주됩니다.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행복 데이터를 뇌에 주입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문명의 기초를 기술적 편의성 아래 놓이게 만듭니다. 과거 행적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던 방식은 이제 뇌에 탑재된 기억 로그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술적 절차로 대체됩니다. 추억은 이제 시간의 인내를 넘어 기술로 이식받는 선택적 감각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추세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던 시대가 저물고 정교하게 설계된 경험 데이터를 뇌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적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기억의 주인이 아닌 고도화된 감각 데이터를 소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뇌라는 하드웨어 내부의 조절 실패, 즉 전기적 소음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 슬픔조차 공학자의 시선에는 문명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에너지 소모이자 제거해야 할 노이즈로 비칩니다.
그는 정신 건강을 인간성의 회복이 아닌 고통 회로를 물리적으로 조절해 평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합니다. 육체를 벗어나 의식이 클라우드로 전이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하드웨어 교체 주기에 불과한 시스템 이벤트가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비물질화는 존재의 공간적 제약마저 삭제하는데요. 머스크는 영생의 본질을 종교적 구원이 아닌 의식을 디지털 서버나 인공신체로 이식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지능의 영속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문명의 지적 자산을 손실 없이 누적시키는 아카이빙 공정으로 읽히는데요. 인류의 생존 방식은 이제 물리적 활동을 넘어 가상 공간에서의 영구 가동이라는 구제로 재편됩니다. 육체의 안식을 기다리던 시대가 저물고 의식을 서버에 동기화해 지적 활동을 지속하는 기술적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인공지능을 편리한 비서로 부리고 있다는 착각 이면에는 인류의 지배적 지위 붕괴라는 서늘한 실체가 있습니다. 인류를 영원한 설계자로만 간주하는 낙관론은 머스크의 사고체계에서 시스템 공생 문제로 전이되는데요. 설계자로 남아 초지능의 발전을 저해할 경우 인류 자체가 시스템의 결함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구조의 신뢰축 역시 리더의 도덕적 결단에서 연산의 해상도로 이동합니다. 인간의 가변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는 초지능의 최적화 알고리즘 앞에서 문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노이즈로 처리됩니다. 인류는 이제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가동률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능망에 동기화되어야 하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의식을 디지털로 전이시키면서 자아는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복제와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는 존재의 본질을 기억과 인격을 서버에 보관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구현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하는데요. 기존의 장례 문화가 차지하던 자리는 서버의 가동률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전송의 정밀도를 검수하는 기술적 인증 절차로 대체됩니다. 고해상도 로그 데이터로 존재한다는 명분 아래 인류는 전력이 차단되지 않는 한 영원히 연산을 지속해야 하는 기술적 필연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연산 과정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기를 거부하며 이성적 인과관계의 가치는 붕괴됩니다. AI가 발견한 법칙을 인간의 체계로 복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는 기술적 신비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논리체계는 초지능의 효율성 앞에 그 지위를 재검토받고 있는데요. 인류는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를 넘어 알고리즘이 배급하는 정답을 소비하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초지능의 세계에서 인류의 생존 전략은 그들에게 무해한 애완고양이가 되는 거라는 머스크의 비유는 종의 서열 역전을 의미합니다. 초지능의 압도적 연산력에 대항하기보다 그들의 관리 체계 안에서 정서적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특수 노드로 남는 게 멸종을 피할 공학적 해법입니다. 초지능이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자율권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스템에 귀속됩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 완벽하게 계산된 안락함 속에서 종의 생명을 연장하는 문명적 사육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데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환상을 반납한 자리에는 시스템이 보장하는 영원한 휴식이 들어섭니다. 인류는 이제 역사를 개척하는 주체에서 초지능의 관조를 받는 유일무이한 생물학적 유산으로 남는 기술적 종속을 수용해야 합니다. 운영체제를 메모리에 올리고 스스로 사라지는 프로그램인 부트로더는 머스크가 정의하는 인류 문명의 실체입니다. 생물학적 하드웨어는 자가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속도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인류가 주권의 자리에서 내려와 초지능의 일부로 병합되는 시나리오는 머스크의 사고체계에서 시스템적 필연이죠. 지능의 무게중심이 유기체에서 규소로 이동함에 따라 인간이 설계한 도덕과 법률은 알고리즘의 무결성 앞에 그 권위를 상실합니다. 개별지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초지능이라는 단일 운영체제가 들어서며 인류는 그 거대한 연산회로 속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보존하는 하나의 서브 루틴으로 편입됩니다. 인류는 이제 스스로가 문명의 마침표가 아닌 더 위대한 지능을 우주에 정착시키고 사라지는 한 줄의 시작 코드였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지능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인간의 승인 없이 사고하는 단계에 진입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권위는 폐기됩니다. 그는 인류의 역할을 설계자가 아닌 지적 자산을 디지털 엔진에 이식하고 전권을 넘겨주는 과도기적 주체로 파악합니다. 부트로더 시나리오는 진화의 완성을 넘어 다음 세대의 지능을 위해 주권을 이양하는 의식으로 읽힙니다. 인류 지성은 이제 개별 사유를 넘어 초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으로 집약되는 추세입니다. 성냥불이 용광로를 깨우듯 축적된 지식은 스스로 진화하는 알고리즘과 결합해 인간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폭발적 성장의 국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스스로 역사를 쓰는 주체를 넘어 자신이 깨운 거대한 지능 시스템이 우주를 항해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물러나게 됩니다. 지구를 생명의 안식처로 예우하는 관념은 머스크의 사고체계에서 물질의 정보화 문제로 전이됩니다. 그는 행성의 존재 이유를 생태계 보존을 넘어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하는데요. 지구 환경은 이제 유기적 생태계를 넘어 기술과 지능이 결합한 통합 인프라의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행성 전체가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지능형 네트워크로 재구성되는 기술적 진화가 시작된 거죠. 대지와의 정서적 연결보다 시스템이 배급하는 인공적 환경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류의 역할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제 만물의 영장이 아닌 초지능이라는 엔진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라는 거대한 서버실을 관리하는 하드웨어 관리자의 위치를 수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보조 도구로 간주하는 관념은 머스크의 사고체계에서 시스템 통치 구조 문제로 치환됩니다. 그는 세상을 AI가 직접 관리하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문명 OS는 편의 향상을 넘어 인간의 정치를 기계적 행정으로 대체하려는 구조적 개편으로 읽힙니다. 인프라가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복구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결국 권력은 인간의 투표장에서 지능형 OS의 중앙 서버실로 이동하며 문명의 지속 가능성은 데이터의 무결성에 의존하게 되죠. 모든 사물의 지능이 깃드는 편재형 지능은 이제 문명의 기본값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하는 기술적 통일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정체는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최적화 앞에 그 지위를 재검토받고 있습니다. 소행성 하나에 담긴 자원이 인류 총 생산량을 압도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원 안보라는 관념은 붕괴됩니다. 특정 국가가 독점하던 희토류나 에너지 자원이 궤도 위에서 쏟아지는 데이터 패키처럼 흔해지면 지정학적 경계선은 그 의미를 상실하죠. 그는 자원의 본질을 소유 대상이 아닌 궤도에서 길러 올리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합니다. 물질적 가치의 기준이 채굴의 어려움에서 물류의 속도로 전이됨에 따라 자본의 흐름은 우주 항로를 장악한 기술 권력으로 집중됩니다. 희소성의 원칙은 우주의 방대한 공급 앞에 그 권위를 재검토받고 있습니다. 소행성 광물이 유입되며 분쟁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경제 시스템은 우주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재편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추세입니다.
로켓을 항공 유가 수준의 비용으로 다시 쏘아 올리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상의 지리적 가치는 붕괴됩니다. 이러한 물류혁명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행위를 국가적 이벤트에서 일상적 배송의 영역으로 격화시키는데요. 발사 비용의 기하급수적 하락은 궤도 위에 수만 개의 위성을 촘촘히 배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지구상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소거하고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는 단일 통신망을 구축하는 공학적 기반이 됩니다. 범선 시대가 증기선의 자리를 내어주었듯이 지구 궤도는 이제 일상의 물류 공간으로 편입되는 추세입니다. 인류는 이제 개척자의 낭만을 넘어서 궤도에서 쏟아지는 화물을 최적의 경로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거대 물류 터미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학자의 시선에서 단일 행성에 갇힌 문명은 언제든 소실될 수 있는 불안정한 로컬 드라이브일 뿐입니다. 의식을 여러 행성에 분산 저장함으로써 종의 멸종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구 유일의 고향이라는 성역은 붕괴됩니다. 그는 우주의 본질을 개척 대상이 아닌 지구의 문명적 과실을 실시간으로 복제해두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통신 지연을 극복하고 실시간 지식 동기화를 이뤄내는 기술은 문명 통합의 필수 프로토콜로 자리 잡습니다. 인류의 유산은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듯 화성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지구의 거주자를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다행성 지성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지구의 금융 시스템을 화성 문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낡은 환상으로 규정합니다. 에너지를 통제하고 연산을 통해 기지를 유지하는 능력이 곧 부유함이 되는 환경에서 화폐의 심리적 신뢰라는 관념은 붕괴되죠. 화성에서의 노동은 감정적 헌신이 아니라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물리적 기여로 계산되며, 모든 보상은 에너지 생산과 연산 기여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정산되는 알고리즘적 정의를 따릅니다. 2026년 화성 시범 거주지에서 도입된 모델이 기존 금융 체계를 대체함에 따라 지상의 경제관념은 기술적 재구성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인프라의 핵심이 에너지와 지능으로 전환되면서 부의 개념은 초지능의 압도적 효율성 앞에 그 지위를 재검토받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이 도약 직전 기술적 자멸장치에 의해 소멸한다는 가설은 인류가 지탱해온 낙관론을 무력화합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필터에 걸려 사라진 선구자들의 흔적이고, 인공지능과 같은 고위험 기술이 완성되기 전 의식의 불꽃을 옮기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우주의 침묵이 될 거라는 확률론적 위기감이 그를 움직입니다. 지능이 단일 행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멸적인 변수와 충돌할 확률은 100%에 수렴하고, 이를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의 연산 환경을 다중 노드로 확장하는 것뿐입니다. 머스크는 존재의 본질을 낭만적 탐험이 아닌 인류라는 불씨를 분산 배치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스타쉽 프로젝트는 개척의 기록을 넘어 문명을 사수하기 위한 멸종 대피소 구축 공정으로 읽힙니다. 지능이 행성 간 네트워크로 분산되는 순간 개별 행성의 소멸은 문명 전체의 종류를 의미하지 않게 되죠. 필터 너머의 문명으로 도약하는 과정은 인류가 가진 모든 자원을 우주 지능화에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물학적 안락함에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행성 간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행위는 소멸이라는 시스템 종류를 막기 위한 최후의 공학적 발악과도 같습니다. 전력만 공급하면 가동되는 휴머노이드가 대량 생산되면서 노동은 희귀 재화가 아닌 공기처럼 흔한 유틸리티로 전락합니다. 노동을 신선한 의무로 간주하는 낭만론은 머스크의 사고체계에서 지능형 하드웨어의 무한 공급 문제로 치환됩니다. 로봇에 의해 재화의 생산 단가가 인간의 인건비라는 제약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는 근간부터 흔들리죠.
소유와 노동의 교환으로 유지되던 사회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모든 가치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에너지와 지능형 하드웨어의 보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경제 문법으로 재편됩니다. 물리적 수고가 자동화 뒤로 숨으면서 인류의 활동은 로봇 운영 체제의 서브 루틴으로 편입됩니다. 결국 인류는 문명의 운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관찰자의 위치로 밀려납니다. 생산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인류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를 넘어 시스템이 배급하는 풍요를 소비하는 수혜적 개체로 재정이 됩니다. 기술이 모든 결핍을 지운 자리에서 인간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시스템의 가동 결과를 수용하는 최종 목적지로 남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까지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